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28% 빠져서 2431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죠. 다우가 1.7% 빠졌고요. 나스닥이 1.2% 이렇게 빠지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요. 참 계속 강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원래 시장에서는 한 5.25나 5.5% 정도를 최종금리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설을 보고서 6%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6%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그리고 당장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,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0.25를 거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0.5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.75인데 이번에 0.5로 올리게 되면 5.25가 되고요. 그리고 뭐 올 거의 3분기까지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릴 지금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이 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 이 금리를 보시면 그래서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5%를 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2년물이 지금 5.06%고요. 10년물도 조금 올라가지고 뭐 거의 4% 정도에 딱 붙어 있습니다. 그래도 뭐 10년물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. 살짝 올랐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장기채 쪽에서는 너무 금리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단기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다 5%가 넘어가 버렸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금리 압박이 계속 되니까 주식시장에는 뭐 좋을 수가 없죠.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래서 1320원대 이렇게 가면서 환율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.28%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뭐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또 폭락 뭐 그런 정도 빠진 건 아니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영향을 꽤 받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. 기관이 뭐 거의 8,200억을 이렇게 팔았고요. 외국인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팔진 않았습니다. 1,500억대 이렇게 팔았고, 개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네요. 개인이 거의 9,400억,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. 그래서 2,400대 이렇게 개인이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, 글쎄요, 이게, 음, 조금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2,300대 이렇게 갔을 때 또 매수 여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2,400대에 이제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를 조금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오늘 보면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.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빠졌네요. SDI가 오늘 4.9% 빠졌고요. LG화학이 3.3% 빠지면서 좀 하락폭이 컸고요.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. 0.7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같은 2차 전지인데도 또 코스닥 쪽은 또 강합니다.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4% 상승을 했고요. 에코프로 BM은 1.7% 상승,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뭐 1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의 이제 2차 전지가 크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코스닥이 계속 강합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계속 강한데 이게 근데 펀더멘탈에 기반한 이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렇게 탄탄한 강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PER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거든요. 지금
그래서 조금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거는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. 그 외에 좀 우리나라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나마 환율에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른 것 같네요. LG전자가 2.7% 올랐고요. 현대차 그룹도 뭐 기아차가 좀 올랐습니다. 1.7% 정도 올랐고요. 네, 현대차는 뭐 보합 수준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IT가 또 많이 빠졌네요.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4%대 이렇게 빠지면서 거의 뭐 주요 종목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데요. 네. 지금 또 보면 이 SM 인수 이것도 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SM 인수의 경쟁이 붙었죠. 카카오랑 이제 하이브가 경쟁이 붙게 됐는데 지금 인수하려는 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다 빠지고 있습니다. 카카오도 4% 빠졌고요. 하이브가 6% 빠졌는데요.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. 사실 카카오 주주나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이 SM 인수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가 좋지 않습니다. 네, 그래서 어,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주의 권리를 좀 침해한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랬죠. 사실 이 정도의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는 좀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, 근데 어쨌든 경영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주주 의사랑은 좀 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별로 주주 가치에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SM 뭐 이제 P 인수 회사 이제 주주들은 뭐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뭐 좋긴 한데 카카오 주주나 하이브 주주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결국 또 보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는 2,400대 계속 여기서 뭐 움직임이 없네요. 이게 좀 올라오려고만 하면 이렇게 미국 쪽에서 또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지고 계속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뭐 그 예전보다 이제 고무적인 거는 예전에 이제 2100대, 2200대가 이렇게 빠질 때처럼 그런 식의 패닉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2400대를 상당히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거의 2300대도 잘 가지를 않죠, 보면. 네. 2400대 이제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해 주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어쨌든 2층 2400대를 이렇게 잘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임계점이 되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럼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뭐 또 2300대, 200대 이런 식으로 또 쉽게 갈 수도 있거든요, 사실. 그런 가능성이 또 없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참 미국이 이렇게 계속 연준이 강한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참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. 근데 결국에는 뭐 파월이나 이런 연준도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나 이런 데이터가 잘 나오면 또 좀 어느 정도 그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잘 나오기를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